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DNA에 대해서 배우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멈췄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DNA는 조립 설명서 같은 거다.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이제 화학 물질들을 이렇게 잘 조합을 하면은 우리 몸 있죠. 그쵸? 예, 네. 몸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설계도 설명서가 들어있는 게 바로 DNA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저장하는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 뭐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1mm 있죠, 그쵸? 가로 세로 1mm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 가로 세로 1m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네. 가로 세로하고 고 이렇게 뭐냐 그 XY Z축이죠, 그쵸? 그래서 아, 예. 그렇게 해서 1mm 정도의 공간 있으면은 얼마였더라? 뭐 700, 750 페타바이트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기가바이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뭐 저기 그 핸드폰 보면은 뭐 대부분 뭐 256기가바이트짜리 쓰죠, 그쵸? 네. 근데 1024기가바이트가 1페타바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 500 그 페타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 네. 감이 잘 안 잡히죠, 그쵸? 아, 예. 700인가 500 페타바이트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한 휴대전화가 256이니까 한 4개 정도 있으면은 1 페타바이트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한 500 페타바이트라고 치면은 한 2000개, 휴대전화 한 2000개 정도 모아놓으면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네. 근데 그 공간이 뭐예요? 1mm.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한 진짜 그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려고 계속 연구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어려움이 뭐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꽤나 발전했더라고요. 꽤나 네. 발전해서 합성을 하는 데는 그래도 꽤 많이 발전해서 뭐 기사 찾아보니까 한 16기가바이트까지 저장하는데 성공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선생님이 이 얘기를 처음 그 접했을 때는 뭐 한 몇 메가 막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 여전히 합성이 어렵다 막 이런 거였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한 네. 16기가바이트 정도까지는 이제 합성이 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읽고 쓰는 속도가 아직은 좀 느리다고 합니다. 하긴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DNA 이제 그 구조를 더 자세하게 배우면은 읽고 쓰는 속도가 왜 느린지는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상용화 될 정도로 뭐 될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정보를 저장하는 효율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네.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효율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화석에서도 DNA 추출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수천 년이 있어도 DNA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이게 보존하고 유지가 잘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뭐 산성 뭐 환경에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방사선, 그쵸? 노출이 된다거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온이죠, 그쵸? 그 고온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그 구조가, 이렇게 망가질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조건들 있잖아요. 일상 조건들에다가 이제 해놓고 보존을 하면은 이게 또 의외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장점들을 살린 이제 기술들을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데
상용화는 잘 모르겠다고. 근데 하여간 그 효율성만큼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274쪽에 요 두 번째 단락 올라와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비록 DNA가 다른 분자들에 비하면 크기는 하지만 그 모든 정보를 저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작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정보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에 담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설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DNA 분자가 모든 피조물 안에 자료를 저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나타낸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작은 노트북 컴퓨터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워한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그쵸? 높아요. 그러나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아무리 좋은 컴퓨터 저장 장치라도 DNA만큼 효과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 감히 따라잡을 수조차 없을 것이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컴퓨터 과학자들은 DNA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여러 해 동안 시도해 보았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지금도 시도는 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라. 인간적인 과학으로는 DNA만큼 효과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를 만들 수 없다. 사실상 DNA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다. 친구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 저장 장치를 하나 보여준 다음에 컴퓨터에 탑재했다고 가정해보라. 컴퓨터를 활용하여 저장 장치에 있는 정보를 살펴보았더니 이 저장 장치에 자전거를 조립하는 자세한 그림과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라. 그쵸? 만약 그 친구가 이 저장 장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우연히 플라스틱과 금속 조각들로 가득한 쓰레기 더미를 내려친 번개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면 과연 이 말을 믿겠는가? 물론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저장 장치 자체는 복잡한 기술의 산물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저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그쵸? 우리가 저장 장치를 보면은 그쵸? 많은 어떤 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DNA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코드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들은 같은 방식대로 설계해가지고 정보를 저장하는 데 쓰는데 왜 DNA는 그러면은 지성을 가진 그쵸? 어떤 그 창조주가 설계주, 조물주가 우리 몸을 이렇게 설계한 방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물건은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 세심한 설계와 제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또한 저장 장치에 저장된 자전거 조립 지침서도 DNA죠. 역시 우연히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몸도 그쵸? 너무나도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서로 엮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 역할을 하는 DNA가 어떻게 또 우연히 생겨날 거냐는 거죠. 그쵸?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지침서는 분명히 자전거를 만드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쵸? 그러므로 저장장치와 그 기억장치에 들어있는 정보는 둘 다 플라스틱과 고철 조각을 잔뜩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를 내려치는 번개 같은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해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라면 어떤 저장장치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최고 컴퓨터 기억장치보다 훨씬 더 발달되었으며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자전거 조립 지침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사실과 이 두 가지 조합이 우연하게 일어났음을 어쩔 수 없이 믿어야 한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걸 믿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믿음도 그쵸? 예,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을 필요가 없다. 컴퓨터 저장 장치와 자전거 조립 집진서가 아주 지능적인 공학도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DNA와 생명체에 필요한 정보는 만물 가운데 가장 지능적인 공학도인 하나님으로 인해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DNA가 발견되고 나서 이게 분석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무신론자였는데 그 최소한 유신론으로 돌아선 과학자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확률로 계산해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담고 있는 DNA 정보가 우연히 뭐 그 나오는 확률 있잖아요. 그거를 뭐 계산해 봤는데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뭐 도저히 불가능한 확률이 나왔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뭐 지구가 몇 번 만들어지고 없어져야 뭐 확률이라고 했던가? 네. 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확률이 나오는 걸 보고서 아, 이거는 최소한 초월적인 어떤 조물주가 설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유신론으로 돌아섰다고 해요. 뭐 그게 뭐 기독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은 종종 들리곤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저기 상상의 나래를 더 펼쳐가지고 이제 외계인이 네. 외계인이 막 사람을 설계해가지고 막 이런 쪽으로도 나가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단순 어떤 설계론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져라가 이제 간극이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했다면은 그런 설계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는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증거들을 모으는 건 가능한데 거꾸로 설계의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는 좀 간극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그 조화를 이룬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증명해 줄 거야, 입증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선생님이 종종 그 주의사항을 여러분께 얘기해 줬죠. 그쵸? 네.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설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할 때 최소한 창조가 맞다면 설계가 타당성 있는 설명으로서 증거가 발견돼야 되는 게 맞죠. 그쵸?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설계인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가 입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네. 부분들 조심해서 그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증거를 어떻게 보면은 취합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은 그에 부합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자, DNA 구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요. 그래서 네. DNA의 구조를 공부해보는 그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모양 많이 보셨었죠, 그쵸? 그래서 네. 이렇게 꼬여, 꼬아진. 이렇게 꼬여 있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꼬여 있는데 여기 요 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 이거는 DNA를 유지시켜주는 껍데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요 염기라고 하는데 요 염기 있잖아요. 네.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이라고 하는 요 네 개의 염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시토신이 있고 여기 구아닌이 있고 여기 이제 아데닌이 있고 잠깐 이거 색깔을 여기서 지정하는 색깔이 있는데 자 봅시다. 네.
헷갈리지 않게 이제 그 색깔을 일부러 준 겁니다. 아데닌은 자주색이고 티민은 붉은색이에요. 잠깐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아데닌이 자주색. 여기 자라고 쓸게요. 그리고 뭐였죠? 티민이 붉은색. 네. 붉은색. 자, 그다음에 시토신이 초록색, 그쵸? 시토신이 초록색. 그다음에 구아닌이 분홍색이네요. 자, 시토신이 초록색. 분홍색이 저 색깔로 돼 있어서 자, 어쨌거나 자, 시토신이 초록. 그다음에 이제 구아닌이 분홍색이죠. 아, 여기 마침 옅은 분홍색이 있네요. 요렇게 이제 그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여기 요 뼈대에 이제 붙는 거예요. 시토신이라고 하는 염기가 붙으면은 요 반대쪽에는 이제 항상이에요. 분홍색인 구아닌이 붙습니다. 그리고 요 뼈대에 또 이제 붙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데닌이 붙잖아요. 그쵸? 아데닌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시고 티민 반대쪽에는 항상 티민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 색깔 너무 구분하기 어렵다. 네, 하여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잠깐 헷갈리죠? 여기가 시토신이고 여기가 티민이에요. 네, 여러분은 지금 이거 이름부터 사실 외워야 될 텐데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읽는 게 순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어져 내려가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티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구아닌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봐요. 구아닌. 그러면은 요 맞은편에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시토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아데닌 한 다음에. 네, 아데닌이 올 수도 있고, 티민이 올 수도 있고, 또 구아닌이 올 수도 있어요. 네, 4개 중에 항상 하나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배열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안 한 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아데닌이 오고, 그 다음에 아데닌이 오면 맞은편엔 항상 티민이 거꾸로 했다. 그치? 잠깐만. 네, 아데닌이 오면 항상 반대쪽에는 티민이 붙는 거죠. 근데 요거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아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시토신, 티민, 구아닌, 아데닌 4개가 있잖아요. 네. 이 4개가 항상 올 수 있는 그 확률이 있는 거예요. 네, 4개 중에 하나가 항상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지 만약에 이쪽이 하나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짝은 항상 거기에 맞게 와야 된다는 제한 조건인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또 아데닌이 와도 돼요. 네, 다음에 또 아데닌이 와도 되는데 만약에 아데닌이 왔다. 그러면 맞은편에는 항상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티민이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뭐냐 이제 또 4개 중에 하나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중에 하나가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와도 되는데 항상 오게 되면은 맞은편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짝만 맞춰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그 DNA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느냐라고 하냐면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시토신이 왔을 때는 공공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구한인이 그 다음이 왔을 때는 01이라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데닌이 왔을 때는 10이라고 하고, 티민이 왔을 때는 11이라고 하면은 모든 경우의 수가 딱 다 표현이 되죠. 그쵸? 네. 0과 1로. 우리가 쓰는 네. 비트의 의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토신, 구한인, 아데닌, 티민이라는 순서로 오게 되면은 어떤 코드가 오게 되냐면 00, 01, 10, 11이라고 하는 코드가 오게 되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00, 10, 10, 11을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디코딩, 복호화 표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뭐 H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더라.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DNA 구조는 지금 암호화된 상태로 어떤 글자를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시토신, 구한인, 아데닌, 티민이 오면은 H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그 순서를 따라서 풀어가면은 이제 이런 식의 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의미로서 이게 저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정보의 효율성이 높으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렇게 긴 분자잖아요. 그쵸? 네. 하나의 긴 분자 구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거 하나 분자가 몇 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수백만 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분자 하나에 이런 시토신, 티아닌, 아데닌, 구아닌 이게 수백만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서열을 수백만 비트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자 하나에. 아, 네, 그래서 이 효율성이 그렇게 높다는 뜻이에요. 네. 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읽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제 모스보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스보호 얘기 들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이전 단락에서 DNA가 굉장히 엄청난 정보를 저장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도대체 어떻게 DNA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DNA의 구조에 있다. 그림 9.1은 DNA 분자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린 것이다. DNA 분자의 구조는 이중나선 모양을 띠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잠시 후에 DNA 모형을 만들어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실험 과제 종종 내주잖아요. 그래서 DNA 모형도 한번 만들어 보라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시면은 좋아요. 자, 이중나선 구조는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두 가닥의 기다란 원자들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가닥들은 DNA의 뼈대라고 부른다. 우리 아까 여기서 봤었죠. 요거. 네, 근데 요 뼈대는 별 의미는 없어요. 뼈대에 정보가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각 가닥에는 거기에 붙어있는 조그만 단위들이 있다. 이러한 단위들을 뉴클레오티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정보가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티드가 뭐냐?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를 의미합니다. DNA 분자에는 4가지 서로 다른 뉴클레오티드가 존재한다. 여기 나오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 순서를 헷갈리지 말고 잘 외워두세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외워도 됩니다. 아틴, 구, 시로 외우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시구 아틴으로 외웠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데닌은 티민과만 연결되고 구아닌은 시토신만 하고만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순서를 아무렇게나 외우지 마시고 짝을 이루게 여러분들 입에
붙여주시면은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 그림에서 DNA 뼈대는 파란색과 하얀색 리본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데닌은 자주색으로, 티민은 붉은색, 시토신은 초록색, 구아닌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대요. 네 가지 서로 다른 뉴클레오티드의 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게 바로 이중 나선을 함께 붙잡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얘네 둘이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연결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가 유지가 안 됩니다. 얘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세포 복제할 때는 얘네들이 쭈르륵 떨어져요. 네, 반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RNA가 달라붙어서 그 코드를 읽어갈 수 있게끔 해요. 예, 그래서 재밌죠, 그쵸? 그때는 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중나선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한 편이 쭉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럼 뭐 나중에 이제 생물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고요. 하여간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분홍색 띠가 붉은색 띠나 자주색 띠와 연결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라. 그러니까 아데닌이 구아닌과 연결되거나 시토신과 연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데닌은 반드시 티민과만 연결되고요. 구아닌은 반드시 시토신만 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호화 할 때 얘네들이 이거를 갖고 복호화, 그러니까 코드화된 거를 다시 원래 의미로 되살릴 때 요거를 가지고 되살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른 거랑 붙는다면은 복호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각 경우마다 초록색의 띠와 분홍색의 띠 그리고 붉은색 띠와 자주색 띠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네, 이것이 DNA의 뉴클레오티드가 아무렇게나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아데닌과 티민만이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시토신과 구아닌만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잠시 후에 이런 내용을 좀 더 배우게 될 것이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분자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까? 글쎄, 여러분은 몰스보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스보호는 1836년에 세뮤얼 모스가 만들어낸 것이다. 모스는 전보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모스보호를 발명하였다. 전보 여러분들 모르죠? 전보 안 보내봤죠? 네, 선생님도 뭐 보내본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그 보낸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은 우체국 가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었잖아요. 집에 그 전화기도 없었을 시절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전화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급하게 이제 그 전보를 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그걸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빨리 그 집에다가 그 전보를 전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던 건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거를 보내느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해요. 단추를 누를 때마다 전기 신호가 상대방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신호는 그것을 받는 쪽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그냥 삐익 하는 소리입니다. 삐익 하는 소리가 짧을 때는 점이고 삐익 하는 소리가 길면은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비트예요. 0과 1을 사실상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삐익 하는 소리는 점 0이고 삐익 하는 소리는 1이 되는 거죠. 그쵸? 네, 1비트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갖고 코드를 구성하면은 이제 뭐예요? 문자표를 다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 대문자 S는 뭐예요? 점 3개입니다. 그러니까 몰스보호가 올 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점 3개니까 삑, 삑,
삑삑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약간의 휴지기를 들고 대문자 오는 선 3개죠. 그쵸? 선 3개니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삑, 삑, 삑 이렇게 오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S, 짧은 S가 또 옵니다. 예, 삑, 삑, 삑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짧은. 예,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스. S, O, S잖아요. 그쵸? 네. SOS는 뭔가요? 도와달라는. 네,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근데 SOS 못 쓰고는 봤거든요. 띠띠띠요. 띠띠. 네, 맞아요. 이게 몰스보호로 이렇게 하는 그게 거. 노래로도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요? 근데 그게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데 모스부호 체계라고 하는 그 체계 안에서는 이게 이런 의미를 복호화시키면 이런 의미로 복구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비트로 표시하면은 000, 111, 000이죠. 그쵸? 네. 이런 코드는 뭐라는 거예요? SOS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여기 그 비트 표시한 거 봤었죠. 그쵸? 네. 시토신 구한인 아데닌 티민을 00011011로 하면은 시토신 구한인 아데닌 티민이 오면 어떻게 돼요? 00011011이라고 하는 코드가 돼 버리잖아요. 그쵸? 네. 네, 만약에 이 코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SOS에 해당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DNA를 넘겨주고 이거 복호화 시켜봐라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SOS라고 하는 문자가 복원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모스부호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한 거죠. 그쵸? 네, 전기를 이용한 거고 DNA 같은 경우는 생화학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네,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비트로 암호화를 시킨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호화를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복원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받았으면은 원래대로는 3개의 점, 3개의 선, 3개의 점인데 이게 뭐예요? 그 모스부호 체계 안에서는 SOS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죠.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도와주세요라고는 뜻을 나타내는 약어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모스부호가 SOS 같은 짧은 메시지를 보낼 때 자주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세한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역시 사용될 수 있죠. 그쵸? 문자 체계 전체가 다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든지 0과 1, 삑과 삑으로 다 전환이 가능하죠. 그쵸? 근데 그게 엄청 많을 뿐이죠. 그쵸?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게 뭔가 하겠지만 삑, 삑삑, 삑삑삑삑삑삑삑 뭐 이런 거로만 들리겠지만 그쵸? 그거를 디코딩 해보면은 뭐예요? 다 문자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비록 모스부호가 SOS 같은 짧은 메시지를 보낼 때 자주 사용되기도 하지만 아주 상세한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간단히 점과 선을 사용하여 영어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단어라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하기만 한다면 모스부호를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이 체계에 수록된 내용 중 그림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보낼 수 있다. 근데 그림도 0과 1로 표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 컴퓨터에 우리 뭐 JPG 파일 저장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다 0과 1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0과 1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 뿐이지. 어쨌거나. 자, 이것은 굉장히 따분한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낼 수 있는 작업이다. 글쎄, 이 책에 있는 모든 정보가 모스부호에 있는 일련의 점과 선으로만 표시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쵸?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DNA에서 암호화된 일련의 4가지 뉴클레오티드 속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뭘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염기의 순서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시토신 다음에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뭐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다 뭐예요? 0001 1011 0011 0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0과 1 비트의 코드가 나와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럼 그거를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신체 기관에서 그 코드를 받아들이면은 아 이거는 심장에 해당하는 근육을 만들라는 거구나 이런 걸로 메시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네. 우리가 모스보호를 받고 아 이거는 SOS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메시지를 복원해내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은 염기 서열로 전달된 그 정보를 0과 1에 해당한 비트죠. 그 정보를 아 이거는 어느 거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내라는 그런 설계도구나 이거를 해석을 해낸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모스보어를 영어로 다시 번역해야만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쵸? DNA와 붙어있는 일련의 뉴클레오티드 역시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일련의 뉴클레오티드에 저장된 정보를 번역하여, 저장된 정보는 이제 그 순서로 저장이 된 거예요.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복호화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이 과정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지만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하게 될 때 일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요.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이 DNA의 구조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쵸? 그래서 그 이중나선 구조에 4가지 염기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정보를 저장한다. 근데 그 염기는 각각 짝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아데닌과만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그 숙지하고 가신다면은 DNA의 구조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DNA 모형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요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해보시면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반쪽이 만약에 없다고 해도 얘네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붉은 구슬로 표시된 게 여기 보시면은 티민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시토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반쪽이 없다고 해도 요 반쪽이 원래 뭐와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복원하는 건 쉽죠. 그쵸? 네. 시고 아티니니까 여기 원래 아데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구아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쵸? 그 아데닌은 뭐예요? 원래 초록색, 그 구슬이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구아닌은 뭐였나요? 파란색, 파란색 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전체를 복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설령 밑에 게 없다고 해도 위에 거만 남아 있어도. 요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암호화된 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달하고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티민은 아데닌과만, 그 다음에 시토신은 구아닌과만 연결된다 라고 하는 그 내용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해서 281쪽까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간략히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이 전체 책 오늘 그 진행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시면은 아, 이 얘기구나. 선생님 한 얘기 이거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